Some days there's no one else who loves me like you used to. Some days I'm not myself. There's no one I can turn to. All the feelings that we shared are in the past. Your relationships are never meant to last. 안녕하십니까, 드리브로입니다. 날씨 정말 좋아요, 그죠? 날씨 너무 좋은 날. 오늘 뭐 타러 왔을까요? 오늘 바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더 뉴 산타페 시승 행사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2 디젤 모델을 탈 건데, 자, 지금부터 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2.2 디젤 모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여기 보면은 자, 블랙도 있고, 여기는 라바 블루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캘리그라피 전용 컬러인 레인 포레스트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흰색도 있어요. 저기 보면 흰색도 있고, 이쪽에 타이거 브라운도 컬러가 있는데, 또 이쪽에는 글레이셔 화이트까지. 정말 많은 색상 중에 저는 오늘 어떤 차량을 탈 거냐? 라바 오렌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연비가 이제 12.8이 나옵니다.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빌트인 캠까지 적용된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는 18인치에 비해서 살짝 모질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요. 여기 보시면 리어는 정말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과 아주 비슷한 그런 또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쪽에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딱 시동이 걸렸을 때 드르릉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디젤 엔진. 자, 저는 지금 이제 산타페 더 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지금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속에서는 확실히 이 디젤에 대한 진동이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지금 이제 ISG가 작동이 되면서 시동이 꺼졌지만 ISG를 해제를 시키면 그러니까 정차 시에는 진동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는 편은 아닙니다. 일단 소음은 확실히 들려요. 디젤은 어쩔 수 없이 소음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너 입장으로 봤을 때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이 차량을 주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봤을 때는 솔직히 소음 면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는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저속에서는 이 디젤에 대한 소음 자체가 확실히 있습니다. 디젤의 사운드가 확실히 느껴져요. 시야는 정말 좋네요. 시야는.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예를 들어서 뭐 팰리세이드나 뭐 소렌토 같은 디자인들이 앞쪽에 좀 이렇게 직각으로 쫙 서 있는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반면에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타페 TM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많이 넣은 실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 대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시보드 인테리어 틀 자체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는 갈매기 모양처럼 보여지는 이 대시보드 인테리어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좋네요. 이거 시트 포지션을 다 낮춘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추고 주행을 하는데 SUV 치고는 나쁘지 않은 시트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SUV, 이 사이즈급의 SUV를 봤을 때 그 녀석들보다는 살짝 낮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고요. 그래서 아주 딱 차량에 앉았을 때 여기 센터 콘솔과 이 도어 트림 이런 부분들이 온몸을 딱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감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ISG가 다시 걸릴 때 느낌이 뭐랄까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진동은 안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ISG가 걸릴 때 진동이 별로 안 느껴져요. 되게 부드럽게 걸리지만 소리가 디젤 띠디딩 하는 다시 시동이 걸리는 디젤 엔진의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디젤 엔진 자체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습식 8단 DCT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 분들이 7단 DCT는 알아도 8단 DCT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소렌토와 적용된 미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저속에서 1단, 2단, 3단 변속이 정말 빨라요. 정말 진짜. 원래 DCT 미션 자체 반응 속도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8단 연료에 대한 효율성까지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변속이 정말 빨리 됩니다. 근데 개방감 너무 좋네요. 시야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요철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나는데도 승차감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되게 컴포트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치턱 느낌.
나쁘지 않아요. 방치턱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느껴져요. 확실히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좀 저중심 플랫폼이 적용되다 보니까 확실히 차량이 좀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제 뒤에 웃긴 게 제 뒤에 지금 산타페 TM 오너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쫓아오네요. 신기한가 봐. 그냥 신기할 거예요. 다이어도 번호판 앞자리에 있는 두 자리입니다. 만약에 번호판 앞자리가 세 자리인 산타페 TM 오너분들이 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배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상당히. 한번 이제 살짝 좀 고속주행하게 보면 RPM이 3000으로 넘어가자마자 디젤에 대한 이 회전실감,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맞을 정도로 이렇게 썩 반가운 그런 디젤의 사운드는 아니고요. 하지만 변속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웅 이건데 얘는 우웅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항속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도 굉장히 소프트한데 출렁거림은 아니에요. 출렁거리는 승차감도 아니고 하드한 승차감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정말 소프트한 컴팩트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좀 스포츠성은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국내 대표 패밀리 SUV 하면 산타페이지 않습니까? 그 산타페라는 그 DNA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그냥 너무나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그립감과 재질을 보여줍니다. 근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또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평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스티어링 휠에 적용된 버튼들의 사이즈가 정말 큼지막하다 보니까 또 SUV라는 느낌도 들고요. 더불어서 주행 중에 조작하기가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이 대시보드 디자인은 기존의 산타페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센터 콘솔 쪽 에어컨 손목구 밑으로 에어컨 공조라든지, 더불어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라든지 기어 노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펠리세이드와 거의 동일한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펠리세이드가 좀 더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좀 더 잘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녀석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버튼들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조잡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은 오너 입장에서 당연히 적응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적응이 되는 부분이고, 버튼 재질 느낌도 상당히 괜찮고 마감 품질이 정말 우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딱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다가오는 부분,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다이얼 방식의 이 체결감, 조작 버튼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약간 좀 오른손이 되게 좀 놀고 싶어요. 지금처럼 컵홀더에 이렇게 물이 딱 있었을 때는 딱 물이라도 자꾸 운전하면 딱 좋겠지만, 이 녀석은 버튼식 기어 노브다 보니까 이 버튼식 기어 노브에 대해서도 확실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번 고속주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은 괜찮게 돼요. 가속은 이 녀석의 파워트레인 자체가 202마력에 45토크를 보여주다 보니까 가속은 나쁘지 않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 안정성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고요. 생각보다 풍조음도 안 들리고, 브레이크 느낌 자체, 지금 제가 좀 브레이크를 살짝 좀 세게 밟았는데 브레이크 앞 자체가 그래도 좀 꽉 차 있는 듯한, 악셀 페달 느낌은 굉장히 소프트하지만 브레이크 페달 느낌은 고속주행에서는 좀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정말 사이드미러 시인성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각지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사이드미러 사이즈가 워낙 크고 모양도 괜찮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서 너무나 편리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차는 절대 부족함 없이 잘 나갑니다. 더불어서 이 녀석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일반 아빠들이 가족들과 어느 여행을 어느 곳을 떠나도 부족함 없이 어떻게 보면 사륜구동으로 코너링이나 빗길에서도, 빗길 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성 있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션 자체가 8단 DCT인데 살짝 스포츠성에 포커스를 맞춘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업시프트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되는 모습이 있는데, 업시프트도 상당히 잘 되면서 다운시프트도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여줍니다. 한마디로 미션 자체의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한 느낌을 보여줘요. 근데 이제 솔직히 약간 뭐랄까요, RPM 자체가 운동 성능을 막 쥐어짜는 느낌은 아닙니다. 막 가속을 지금 프락셀을 쳤는데도 4000rpm으로 올라가면서 미션의 반응은 쫙 올라가주는데, 차량이 나가는 느낌 자체는 가속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확실히 좀 산타페에서는 스포츠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연료 효소에 세팅된 평범한 주행 느낌입니다. 솔직히 고속 주행했는데 뭐 차가 막 굉장히 엄청 잘 나가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202마력에 45토크라는 수치가 그렇게 막 와닿는 느낌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막 토크감이 엄청 막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그냥 정말 편안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행에 대한 느낌에서는 퍼포먼스가 좀 없다 보니까 살짝 약간 아쉬운 느낌? 물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이 녀석이 2.5 터보가 나오다 보니까 2.5 터보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런 운동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다. 스포츠 모드 하면은 또 달리고 싶은 감성을 자극시키는 그래픽으로 바뀌는데, 자, 스포츠 모드를 하자마자 확실히 이 스티어링 휠 자체 그리고 RPM의 반응 자체는 정말 더 민첩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티어링 휠은 묵직해지고요. 뭐 하체 세팅이 더 묵직해진다, 딱딱해진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하체 세팅은 스포츠 모드를 하더라도 그대로 컴포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아주 빠른 속도의 코너는 아니지만 어느 속도의 코너에서도 이 차체 움직임 쏠림이요. 물론 이제 SUV, 좀 높은 SUV고 20인치 휠이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정보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롤링은 살짝 느껴져요. 하지만 이 사륜구동과 이 사륜구동이 네 바퀴를 잡아주는 그 느낌과 더불어서 저중심 설계의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코너링이 생각보다 안정성 있게 돌아줍니다. 그 느낌이 정말 전에 경험했었던 산타페 TM보다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페이스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바꿨다는 거, 플랫폼을 변경시켰다는 부분, 어떻게 보면 소렌토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플랫폼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산타페도 페이스리프트지만 플랫폼을 변경함으로써 좀 더 전보다 좋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지만 플랫폼까지 변경해준 부분 자체는 정말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행하면서 일단 뭐 좀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한번 좀 제가 따져보면은 일단 클러스터 자체는 굉장히 만족감이 듭니다. 하지만 근데 바늘의 움직임이 아주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하지만 근데 이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사이즈 자체도 솔직히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좀 작게 느껴집니다. 이 녀석이 10.25인치인데 12인치 되는 디스플레이에 많이 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25인치가 좀 약간 작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더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더불어서 이게 좀 운전자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번에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게 운전자 중심으로 10도 정도 틀어져 있으면서 상당히 아주 좀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운전자 중심도 아니고 약간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조작하기에는 가까워서 편리한데, 이게 주행 중에 운전자가 이걸 봤을 때는 시인성적인 면을 봤을 때는 훌륭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게 약간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는 4,564만원이에요 솔직히 뭐 저렴한 가격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저렴한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비싸요. 취등록세까지 합치면은 진짜 뭐야 4천 완전 후반대 가격, 실구매가로 4천 완전 후반대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캘리그라피 있지 않습니까? 산타페 캘리그라피 풀옵션 모델 같은 경우가 4,68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스티지 모델 4,500만원과 캘리그라피 모델 4,600만원 가격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타페 디자인을 봤을 때, 디자인은 분명 호불호가 있지만 정말 사진빨이 안 받아요, 이 녀석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 좀 기대치가 낮아진 그런 부분들, 실물을 보게 되면, 이 더 뉴 산타페 실물을 보게 되면 그 기대치가 조금은 올라옵니다. 진짜 우리 실물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리어 디자인은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T자형의 DRL 램프 형상 자체는 너무나 스포티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지만 그릴, 저는 근데 프레스티지에 적용된 그릴보다 캘리그라피 그릴이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그릴이 그래봤자 둘 다 커, 너무 둘 다 커서 누구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프레스티지 풀옵션을 뽑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캘리그라피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금액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풀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내가 만약에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차를 구매한다 했을 때는 옵션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으로 산타페 자체를 상품성이 좋고 가성비 좋게 뽑으실 거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4,100만원대로 프레스티지를 구매하는 게 좀 더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현대자동차의 이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말해 뭐해, 그죠? 말해 뭐해. 정말 편안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말 넓은 시야와 시인성을 바탕으로 개방감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SUV다 보니까 더불어서 정말 편안한 세팅의 승차감, 진짜 운동 성능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컴포트한 이런 소프트한 세팅 자체가 가족들을 위해 장거리를 운전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차량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굳이 제가 따로 리뷰를 하지 않아도 현대자동차 관절적인 시스템은 최고입니다. 최고. 7인승 모델을 하실 거면 솔직히 산타페보다는 팰리세이드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휠베이스적인 부분이 100mm 넘게 차이 나다 보니까 팰리세이드 3열 공간은 상당히 좋거든요. 3열 치고는. 근데 산타페에 적용된 이 3열 느낌 자체 너무나 좁다 보니까 3인이나 4인 패밀리카로서는 산타페 5인승 모델로 프레스티지 등급을 했을 때 한 4,000에서 4,200 사이 정도, 4,000 초반대 가격으로 뽑으시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산타페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렌토보다. 실내 인테리어의 디자인 밸런스 자체가 좀 약간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하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정말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잘 갖춰진 그런 차량으로 느껴집니다. 더불어서 시트 느낌을 좀 더 말씀드리면 시트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하지만 캘리그라피에서만 나파 가죽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 나파 가죽에 적용된 시트가 좀 더 푹신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 천연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퀼팅도 보면 살짝 달라요. 시트 형상 자체가 워낙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 편안한 느낌을 보여주고요. 자, 고속주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연비 15.9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준수한 수치, 아주 훌륭한 연비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연료 효율성에 세팅된 미션의 느낌답게 아주 좋은 연료 효율성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타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만나봤습니다. 산타페 솔직히 시승 행사가 딱 2시간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조만간 또 장기 시승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오랫동안 이 산타페와 한번 교감을 하면서 그때 좀 더 더욱 자세한 시승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산타페, 소렌토 경쟁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인데 그 두 모델을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바람이 그거예요. 소렌토 디자인과 산타페 디자인은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부분,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져서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호불호가 너무 심각하게 나 있는 두 모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두 모델 다 너무나 괜찮아서 뭘 고민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행복한 고민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을 또 즐기고 싶어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프레스티지와 캘리그라피를 비교한 모델도 있고, 더불어서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캘리그라피 모델들끼리도 비교한 영상도 있고, 8가지 컬러와 그다음에 다양한 시트 색상들을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까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산타페 컨텐츠는 제가 롱텀 시승기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